큰 충격이었습니다. 100기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100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훈련 영상일 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영상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반복하던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진심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눈빛이었죠. 나는 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그들의 국기 앞에서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류진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에서 교관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4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체력만큼은 아직 젊은 병사들 못지않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상급 지휘관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류진,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네. 지휘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각국 특수부대 훈련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군 자료가 유독 많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훈련 영상들을 분석해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라는 지시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출처는 절대 밝히면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훈련법이라고 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분단 국가의 우리보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특수부대라고 해서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한국 특수부대 영상을 검색했죠.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는데 제목이 대한민국 특전사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딱 1분만 지나니까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 병사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똑같은 기본기 훈련인데도 뭔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눈동자에서 나오는 집중력, 발소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요. 이건 연출이 아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살아 돌아가기 위한 훈련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훈련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요. 우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화면 속 한국 병사들은 진짜 전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도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훈련장에 나가서 어젯밤에 본 영상들을 다시 분석했어요. 한국 특전사들의 장애물 코스, 체력 단련법, 심지어 구호까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 훈련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오늘부터 훈련 방식을 바꾸겠다. 아침 조회 시간에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군 영상에서 본 그대로 훈련 코스를 재구성했거든요. 장애물 높이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밧줄 타기 각도도 포복거리도 정확히 따라했어요. 심지어 구호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죠. 하나, 둘. 제가 외치는 구호에 맞춰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엔 한국군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끝나고 나니 병사들이 완전히 지쳐 있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영상 속 한국 병사들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도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말이죠. 교관님, 오늘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부하 중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참고 견뎌라. 이게 진짜 훈련이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왜 똑같은 동작을 해도 우리는 저들만큼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병사 둘이 부상을 당했고 나머지도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과는 형편없었죠. 류진 교관, 이 훈련법 어디서 가져온 건가? 상급 지휘관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개발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군 영상을 켰습니다. 똑같은 훈련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왜 우리는 똑같이 움직여도 저들과 다른가?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복제는 가능했지만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걸요.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해서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에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강해지려고 했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배우기로 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교관이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훈련을 지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죠.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숙소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군 유튜브 채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영상을 봤어요. 처음엔 훈련 영상만 봤는데 점점 범위를 넓혀갔죠. 특전사 다큐멘터리, 군생활 브이로그, 심지어 퇴역 군인들의 인터뷰까지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자막을 켜고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봤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 공수부대 교관이 나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교관이 한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진짜 훈련이란 죽지 않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다.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훈련은 그냥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군의 훈련은 생존을 위한 반복이었던 거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 패턴, 손짓 하나하나, 심지어 눈동자 움직임까지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했거든요. 나는 교관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나는 학생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 지나니 제 노트북 즐겨찾기가 한국군 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독한 채널만 20개가 넘었어요. 댓글까지 읽어가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들끼리 주고받는 농담들이었어요. 힘든 훈련 중에도 서로 격려하고 웃음을 잃지 않더군요. 우리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상병, 괜찮나? 네, 교관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 제가 너무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깨어났어요. 류진, 또 영상 보나? 요즘 매일 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아, 그냥 연구 자료야. 둘러댔지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군 영상을 매일 본다는 걸 상부에서 알면 큰일 날 테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한국 특전사들의 훈련 철학, 리더십 방식, 팀워크 정신까지요. 특히 감동받은 건 한 교관이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려는 모습이요. 아무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그 교관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까지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꿈에서도 한국 특전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꿈, 그들에게 배우는 꿈을 꿨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군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고강도 낙하산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새로 도입한 훈련법을 적용해서 한 달째 진행하고 있던 터라 병사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고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오늘은 10m 높이에서 낙하 훈련을 하겠다. 평소보다 높은 고도였지만 병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단계적으로 높이를 올려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병사는 무사히 착지했어요. 세 번째 차례가 된 장 병사도 자신있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착지 순간 뭔가 잘못되었어요.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장 병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더군요. 명백한 골절이었어요.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교관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사관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의무실에 연락하고 들것을 불렀을 텐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본 한국군 영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 교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생히 기억났거든요. 모두 침착하라.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장 병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 병사, 의식은 있나?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해봐. 교관님,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좋다.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응급처치를 할 테니까. 한국군 영상에서 본 대로 했습니다. 먼저 부상 부위를 고정시키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세를 조정했어요. 다른 병사들에게는 각자 역할을 분담시켰죠. 김 병사는 의무실에 연락해라. 이 병사는 들것을 가져와. 나머지는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같으면 우왕좌왕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 교관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교관님, 괜찮을까요? 장 병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용감하게 잘 해냈어. 이런 부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한국 교관이 부상병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어요. 실제로 장 병사의 표정이 조금 안정되더군요. 의무병이 도착해서 장 병사를 후송한 후 저는 다른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서 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 병사가 다친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는 게 진짜 훈련이야.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교관님, 오늘 교관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관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나요? 글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속으로는 한국 교관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장 병사를 병원에 문병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장 병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군 영상에서 배운 게 실제로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 병사 사건 이후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훈련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군인 정신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도 평상시처럼 한국군 영상을 보고 있었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새로운 영상을 띄워줬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특전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캠프였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훈련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볼 영상이 없어서 그냥 클릭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강인한 특전사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정말 군인이에요? 한 아이가 특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삼촌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특전사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표정이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특전사들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농담을 하고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잘하면 진심으로 칭찬해줬죠. 우와, 아저씨가 진짜 강하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하자 특전사가 말했습니다. 강한 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나라 미래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들은 단지 싸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죠. 영상 중간에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때 특전사가 보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상처를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아이를 달래줬어요. 괜찮아, 용감한 우리 친구.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나을 거야. 아저씨,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삼촌이 마법을 걸어줄게. 아프마 아픈 산으로 가라.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훈련보다 더 강한 장면이 있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영상 말미에 아이들이 특전사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 아이가 읽어주는 편지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군인 아저씨,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도 다치지 마세요. 그 순간 화면 속 특전사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 역시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댓글을 읽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 군인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특전사들의 진짜 강함은 무력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어땠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강해져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국 특전사들에게는 인간 및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덮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들은 단지 싸우는 기계가 아니었다.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날부터 제 훈련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캠프 영상을 본 후로 저는 훈련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갑자기 바꾸면 의심받을 테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요. 한국군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들을 우리 훈련에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바꾼 건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엄격하게만 했는데 적절한 순간에는 유머도 섞어가며 훈련을 진행했죠. 김병사,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교관님. 어제 집에서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가족 일인가? 괜찮나? 예전 같으면 개인 사정은 훈련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젠 달랐어요. 한국군 교관들처럼 부하들의 사정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럼 오늘은 무리하지 마라. 컨디션 조절이 더 중요해. 김병사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부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훈련 중에도 한국군 방식을 몰래 적용했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줄 때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오늘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전우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거야. 단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알려주니까 병사들의 집중도가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팀워크 훈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죠. 장애물 통과 시간보다 팀 전체가 함께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던 병사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병사가 느린 병사를 기다려주고 힘든 병사를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부사관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요즘 훈련 방식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들켰나 싶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병사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젠 스스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좋아졌어요. 서로 챙기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성과는 어떤가? 확실히 향상되었습니다. 체력 측정 결과도 전체적으로 올랐고 무엇보다 부상자가 줄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군에게서 배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병사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교관님, 최근에 훈련받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예전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정말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관님이 바뀌셨어요. 더 다정해지시고 우리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부끄러웠거든요. 한국군에게서 배운 걸 제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말이죠. 교관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었나요? 한 병사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글쎄,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한국군 영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정말로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변한 건 저였어요. 하지만 변화의 진짜 원동력은 한국 특전사들이었죠. 그들에게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던 겁니다. 병사들이 웃으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지만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부대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의 실력도 늘었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훈련에 참여했어요. 상급 지휘관들도 제 훈련법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공을 제가 혼자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진짜 스승들은 한국 특전사들인데 말이죠. 그날 밤도 평상시처럼 한국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던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목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정신력이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댓글 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군에 대한 찬사를 남기고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훈련해야겠다. 존경스럽습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어 댓글은 거의 없더군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특전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댓글 창을 클릭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러웠거든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군인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훈련 기법만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제자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부하들을 대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지를요. 잠시 멈춰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한국 특전사들의 모습이 새삼 대단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더 나은 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부하들도 변했어요.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가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군인으로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드디어 꺼낸 기분이었거든요.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댓글이 올라가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몇 분 후에 알림이 왔습니다. 누군가 제 댓글에 답글을 달았더군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 대 군인으로서 응원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통하네요. 따뜻한 반응들이 계속 달렸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소통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댓글을 확인했어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댓글 한 줄로 내 마음을 남겼다.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후련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에게 받은 가르침을 인정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거였죠. 그날부터는 더 당당해진 기분이었어요. 숨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한 거니까요. 댓글을 남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특전사들에게서 배운 것들, 우리 부대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교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부대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용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사무실에서 다음 주 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문득 한국군 영상이 보고 싶어져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젠 습관이 되어버린 일과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영상을 보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댓글로는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더 정중하게,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화면에 태극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군 영상 썸네일에 자주 나오는 그 깃발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정면으로 향해 섰어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무도 없는 사무실. 태극기 앞에서 나는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중국군 경례 자세였지만 마음만큼은 한국 특전사들에게 바치는 경례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군 영상을 본 날의 충격, 매일 밤 영상을 보며 배운 것들, 부하들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장 병사를 구했던 날까지요.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기술만 배우려고 했는데 결국 마음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부하들을 아끼고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깨달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교관이 되겠습니다. 경례를 마치고 손을 내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경례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정중하게요. 대한민국 특전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경례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기분이었거든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한국군에게서 배운 걸 인정할 수 있겠다고요.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월요일에 부대로 나가니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교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오늘 훈련은 뭘 할 건가요?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주고 싶다.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군인은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야 한다는 걸 배워보자. 그날부터 저는 더욱 자신 있게 한국군에게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좋은 건 좋다고 인정했어요. 며칠 후 한 병사가 물어봤습니다. 교관님, 요즘 훈련법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말 좋거든요.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소개해주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한국 특전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국적은 달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제 마음속 진짜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특전사들에게서 배운 정신으로 더 많은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군인의 모습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